연예인이 투자해서 엑시트를 실패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 언급을 해도 되나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세요? 저라면은 여기는 추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각하신 것도 상당히 다행이다 라고 보여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건물주분께서 죽는 소리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있다. 건물주분께서 정말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나중에 정말 핵폭탄이 돼서 돌아온 그런 사례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고 이런 사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딩 투자는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폭탄인 그런 매물을 걸러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이 빌딩의 좀 충격적인 손절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인데요, 연예인이 투자해서 엑시트를 실패한 사례입니다. 논현동 177-18번, 토지는 54.72평이고요 연면적은 138.81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이었고 1993년 8월 준공된 건물인데 매수를 하셔서 대수선을 다 완료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처음 매수할 때 22년 5월에 49억, 평당 9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6년 3월 55억 5천, 평당 1억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한 6억 5천 정도로 보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한 사례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매수 시 비용인데요, 49억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약 한 2억 3천 정도 나오셨을 거고 중개수수료는 약 4,400만 원 정도 나오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대수선 공사를 하셨어요. 연면적이 한 140평가량 되거든요.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 9억가량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인데요, 42억을 받으셨어요. 연 4%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이자가 1,400만 원 정도, 자, 연 이자가 1억 6,8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4년 동안 총 6억 7천만 원의 대출 이자가 나가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투자 목적이었다 보니까 공실 기간이 한 약 1년가량 있었고 이후에 이제 임대를 마치게 됐습니다. 보증금 1억 2천에 월 1,300만 원가량 임대를 맞추셨는데 은행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를 맞추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비용이 67억 4,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매각가가 55억 5천만 원입니다. 평면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11억 9,400만 원이 손해를 보셨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수익이 초반 공시기간 빼고 월 1,3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4억 정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까지 감안했을 때 손해액이 한 마이너스 8억가량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계산이 되네요. 그 연예인이 누구예요? 제가 이거 언급을 해도 되나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신화 아세요? 신화 알아요. 아, 신화 아세요? 네. 신화 혹시 멤버 이름 좀 아시나요? 이민우, 땡, 전진, 땡, 앤디, 땡. 신혜성. 아, 맞아요. 신혜성 씨입니다. 이제 뭐 마음이 아프니까 언급을 안 했었는데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좀 임장을 안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언주역에서 가깝습니다. 지도로만 보면은 언주역 2번 출구에서 대로변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다가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꺾게 되면은 지금 여기 사무실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들어서 있는, 주변에 이제 음식점도 많고 사옥으로 좀 괜찮은 입지다라고 보이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코너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도상 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제가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로드뷰 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 여기가 내리막이 좀 커요. 대지상으로는 오르막 내리막이 섞여 있어요. 걸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다. 이쪽 길까지는 또 사무실도 많이 이렇게 입점돼 있어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 이렇게 보시면 빌라들이 들어서 있는데 좀 대형 빌라들이 들어서 있어요. 네, 이 건물입니다. 대수선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해 보이지만 이 주변으로 봤을 때는 완전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치는 사옥으로 적당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위치가 내가 사옥으로 실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이 부지 옆에 보면 이런 큰 빌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거든요. 이런 큰 빌라들은 개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가 않고 근생거리로 개발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에는 2호선 라인, 9호선 라인, 7호선 라인, 이렇게 세 라인이 강남구를 관통합니다. 그 중에서 2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로서 좀 선호가 되고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동로를 끼고 있습니다. 사옥으로도 선호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역을 제외하고는 원주역이라든가 선정역이라든가 뭐 삼성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사옥으로는 그렇게 선호되고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투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혜성 씨가 그 당시에 평당 9천만 원을 주고 사셨어요. 이면에 한 3면 정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도보권이기 때문에 사옥으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봤을 때 이 당시에 2호선 라인, 뭐 역삼역이라든가 선릉역이라든가 비슷한 매물들이 평당 7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었어요. 오히려 2호선 라인 역삼동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고요. 지금 49억에 매매를 하셨는데 42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은 거의 뭐 영끌이거든요. 계속 끌고 가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라면은 여기는 추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임대 투자로서는 임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위치였다고 저는 보여요. 지금 이 시점에 매각하신 것도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보여요. 매수하신 분은 직접 사용하실 매수자일 것 같습니다. 실사용하시면서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면 현재 매수하신 분은 나쁘지 않은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많이 보셔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신혜성 씨잖아요. 제 걱정이나 열심히 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연예인 버프로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건가요? 신혜성 씨가 이거 매수하신 그 시점이 22년이잖아요. 22년에는 그냥 대출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임대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80% 이렇게 나왔고 인지도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자금력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소는 역삼동 797번이고요. 토지는 55.45평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연면적은 156.11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었고요. 준공연도는 2006년 9월 건물입니다. 2023년 2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매가 61억, 평당가로 하면은 1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각은 2026년 2월에 하셨습니다. 62억 7천으로 표면성으로 봤을 때는 1억 7천 업 돼서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이게 왜 마이너스 사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용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취등록세가 약 2억 8천만 원 들어갔고요. 중개수수료는 약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수송 공사를 하셨는데요. 연면적이 156평이거든요.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각종 인허가나 이런 설계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10억가량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대출을 한 50억가량 받으셨어요. 4%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이자가 1,660만 원, 연 한 2억 원 정도 이자가 나오셨고요. 3년을 보유하다가 매각을 하셨으니까 총 이자가 한 6억가량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임대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총 비용이 80억 3,500만 원입니다. 최근 매각가가 62억 7천만 원이에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17억을 손을 보고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매달 임대 수익이 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해칭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삼역 2번 출구에서 이렇게 좀 대로변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한 블럭을 지나서 다음 블럭이긴 한데요. 거리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멀다면 멀다고 볼 수 있지만 역삼역 2호선 선호되는 라인이에요. 그래도 교통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주변이 상당히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점심 상권, 저녁 상권, 직장인들로 붐비는 그런 상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입지였다라고 보입니다. 이 대로변 쪽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에 이런 뭐 음식점들 그리고 이런 사무실들 쭉 이어지는 길마다 저층부는 이제 먹거리 그리고 상층부는 기존에 주거였던 이런 건물들은 사무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였고요. 이 건물입니다. 코너를 끼고 있어요. 사이즈에 비해서 더 커 보이는 그런 건물이기도 했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면에 자주식으로 세대를 이렇게 딱 나란히 댈 수가 있습니다. 사옥으로는 정말 위치가 괜찮다. 뭐 매매가도 좀 저렴했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매물입니다.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평당 1억 1천만 원. 주변 시세가 그 당시에 1억이 좀 안 되는 시세였거든요. 뭐 매매가로 치면 적어도 5억에서 10억은 좀 비싸게 샀다라고 보여요. 건물주분께서 매수하신 목적 자체가 엑시트였습니다. 이거를 뭐 실사용할 목적도 아니었고 임대로 쭉 가져갈 생각도 없으셨어요. 사옥형으로 지어서 빠르게 엑시트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엑시트 목적이었을 때는 정말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좀 비싸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좀 더 많이 못 들이시고 많이 아끼신 건물이 아닌가. 매수인 분들이나 임차인 분들을 내부 임장을 좀 해드리고 하는데 좀 내부가 많이 좀 허술했다. 외관을 보시고는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는데 막상 내부를 보시고 나서는 실망을 하셨고 내부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각도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임차도 안 된 부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쭉 공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 매각가가 62억 7천입니다. 건물주께서 처음에 매각을 내놓으신 게 거의 80억이었어요. 시세 대비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외면받았던 그런 건물이었다. 팔 수 있겠지라는 희망만 가지시고 질질 끄시다가 결론적으로는 최악의 손실을 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 건물을 매수하기 전 매수자분께서 22년 5월에 54억 5천만 원에 이걸 매수를 하셨었거든요. 평당가가 9,8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8개월 정도 갖고 계시다가 23년 2월에 61억에 평당 1억 1천만 원으로 매도를 하신 거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차액을 6억 5천 정도 보셨어요. 이 매물 같은 경우를 그냥 밸류업 투자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또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매수하신 분은 실사용하시는 이런 법인이 매수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또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이런 금매를 또 잘 잡았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은 그래도 되게 잘 매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건물주분께서 죽는 소리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있다. 건물주분께서 정말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나중에 정말 핵폭탄이 돼서 돌아온 그런 사례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손실률도 정말 심한 사례예요. 제가 우선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세히 보시고 이런 사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공릉동 350-24번이고요. 토지는 32.97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연면적은 59.88평, 지하 없이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2019년 4월에 이제 신축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을 매수한 시점은 21년 8월에 매매가 23억, 평당가 6,900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신축이 완료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와 있었고 5년 동안 계약이 돼서 리스백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매각은 2026년 5월 매매가 16억, 평당가 4,800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딱 5년 지났죠. 이게 단순히 봤을 때만 해도 손해보고 이게 매각을 하셨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비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입하셨을 당시에 취등록세가 약 1억가량 나오셨고요. 중개수수료는 약 2천만 원가량. 신축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비는 없었고 대출은 9억을 받으셨어요. 매수하기 좋은 시절이긴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였던 건물 매수가 정말 활발한 시기였고 실질금리는 한 2% 정도로 대출을 받으셨고요. 이자가 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셨고 연으로 치면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셨습니다.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월 682만 원이 나왔어요. 1년이면은 8,200만 원. 거의 대기업의 부장님 수준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혹할만 합니다. 이 임대료로 5년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총 임대 수익은 약 4억 1천만 원 수익을 얻으셨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실패 사례냐, 수익도 좋고 신축된 건물이고 잘 산 거 아니냐, 달콤한 게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매가가 상당히 낮죠. 20억대 초반에 신축이 완료된 건물이에요. 임대까지 맞춰진.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금액대로 내가 서울에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한몫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축이 완료된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건물 정말 꿈이잖아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건물이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 정말 달콤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5년 리스백 조건이에요. 월 682만 원씩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정말 달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주께서 처음에 3년간은 2% 기준으로 월 150만 원씩 이렇게 3년 하다 보니까 총 비용이 한 5,4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3년 이후에는 4% 기준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월 300만 원씩 2년 해서 7,2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갔다. 5년간의 총 이자 비용은 1억 3,600만 원 정도 이게 나가셨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총 비용이 25억 5,500만 원 정도 나왔다. 최근에 매각가는 16억이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임대 수익이 5년간 들어갔다 보니까 그 총 합이 4억 1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보다 금액이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매매가가 이제 20억대 매매가이다 보니까 손익률로 따졌을 때는 정말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여기 연면적이 59평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682만 원입니다. 그 당시 2021년도 이게 통으로 12만 원 수준이면은 지금 강남에서 건물 통으로 쓰는 수준이거든요. 당시 이 공릉동 이 동네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높게 좀 뻥튀기가 돼가지고 임대료를 주신 겁니다. 임대료에 대한 체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가 상승 폭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현재 임대차가 만약에 빠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비슷한 임대 수준으로 재임차를 맞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임대 수준이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한번 이 상권을 좀 보시면요, 지금 공릉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보면 숲길 같은 이런 공원으로 조성이 좀 되어 있어요. 좀 분위기는 좋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상권은 아니에요. 이 위치 자체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해주는 그런 상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단골이 생기게 되면은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데,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말 퀘스천 마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근방의 구축 시세가 평당 한 3천만 원대였거든요. 신축 건물이 그 당시에는 주변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교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무리 신축이 된 건물이라고 해도 평당 6,9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시세 대비 1.5배 이상은 좀 비싼 금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리스백 건물이잖아요. 임대료를 좀 정상적으로 낮췄을 것 같아요. 400만 원대로 이렇게 좀 낮췄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커리 카페에서 이 건물을 18년 4월에 8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신축을 했을 때 비용이 약 한 4억가량 들었을 거로 보여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들 이런 거 다 해서 원가는 한 13억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총 에쿼티가 한 2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원가가 지금 13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2억 3억만 붙여도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0%예요. 그러면 정말 성공한 투자거든요. 이거를 23억에 파셨단 말이에요. 거의 10억을 남기신 거거든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뭐 400%, 500% 이렇게 됩니다. 많이 남기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매매가가 한 15억에서 그래도 17억 사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매각을 하시면서 16억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 금액대로 그 당시에 매수를 하셨어야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였다면 15억, 16억으로 낮추고 임대료를 400만 원 수준 아니면 3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낮춰서 시세에 맞게 거래를 했다면 업체가 나간다고 해도 사실 공실 위험이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임차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이런 매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 투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가 상승이거든요. 이미 뭐 5년 전에 5년 후 시세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고, 당장의 그 달콤한 수익률만 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건물주분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픈 사례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진짜 고구마를 한 100개를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요. 제가 좀 요약해서 오늘의 좀 교훈을 좀 한번 말씀드리자면, 평일, 주말, 뭐 밤, 낮 가리지 않고 도보로 좀 그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형도 좀 느껴보시고 주변에 어떤 임차가 들어가 있는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시겠지만 계단을 통해서 지하도 내려가 보실 수 있고,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벽면을 타고 흐르는 누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기록해 두시면 본인의 인사이트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래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적정가인가 아닌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셔서 내가 임대를 구하러 왔는데 하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한 두세 군데만 돌으셔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시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원래 건물 투자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어온 건물 투자는 대출 비율을 거의 30% 정도, 많이 넣어봐야 50% 정도, 오래 장기 보유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이런 투자가 전통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밸류업 투자가 나오면서 하나라도 맞춰지지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그 이자 비용이 다 나중에 매각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실사용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을 거니까 그 임대료 내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오는 수준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투익형 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임대료에서 한 개 층 정도 좀 공실이 났을 때 이자가 감당이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매로 나온 매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실사용을 할 목적이 있는 뭐 법인의 대표님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좋은 기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처음에 임장 가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매수자분들 만나면 이렇게 드리는 임장 체크리스트 폼이 있거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네이버 폼이 있어요. 거기에 체크리스트 요청하신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동안 이런 엑기스를 모아놓은 그런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채널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구독자가 많이 늘으면 정말 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매물 좀 추천받고 싶다, 내 매물 한번 매각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더보기란 보시면 상담 신청할 수 있는 폼이 있거든요. 저희 전화번호도 이렇게 오픈해 놨으니까 상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해드리는 빌딩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